안녕하세요. YB 오분 주식입니다. 평소에는 제가 시황을 좀 짧게 하고 관심 종목 3선을 뽑는데 오늘 같은 경우 지수 하락폭이 크기 때문에 아무래도 종목보다는 시황에 대한 부분을 많이 궁금해 하실 것 같아서 시황을 조금 세세하게 다루고 그리고 종목 대신에 섹터를 좀 다루도록 하겠습니다. 자, 지금 보이시는 게 나스닥 차트인데요. 나스닥 차트 같은 경우는 뭐 이렇다 할 사실 반등이 거의 없었어요. 지금 보시게 되면 계속 하락 추세를 유지하면서 계속 저점을 낮추고 고점을 낮추면서 전저점을 만들고 반등이 나오나 싶더니만 금요일날 이제 시가 자체는 좋아서 돌파를 시도하기에는 좀 부족했어요. 왜냐면 이제 푸틴의 발언으로 시작 자체는 좋긴 했지만 지금 푸틴이 뭐 지키겠다, 뭐 민간을 안 하겠다 해놓고 약속 어긴 게 한두 번이 아니기 때문에 신뢰도가 많이 떨어졌다고 볼 수 있겠죠, 시장에서. 그래서 이런 식으로 장대 음봉 캔들이 나온 거고요. 미국장을 이렇게 보는 이유는 외국인들의 이제 우리 시장 자금력에서 좀 좌지우지하는 부분이 크기 때문에 미국 시장을 좀 보는 건데 안타깝게도 좀 나스닥 자체만 보면은 뭐 다우도 마찬가지고 좋지가 않아요. 투자 심리가. 그래서 외국인들이 오늘 같은 경우도 굉장히 많은 수량을 매도를 하고 그 물량을 개인들이 많이 샀는데요. 자, 일단 미국장 자체가 앞으로 금리 이슈나 러시아 디폴트까지는 좋지 않을 양상을 보이면서 오히려 이전 저점을 한번 깰 수 있는 그런 위태위태한 흐름까지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 증시를 다시 보자면 현재 보이시는 건 코스닥인데요. 제가 평소에는 이제 코스닥 매매를 기준으로 하기 때문에 코스닥을만 할까 하다가 오늘은 그래도 코스피를 다뤄봐야 되겠죠. 자, 코스피 같은 경우는 사실 뭐 다룰 만한 그런 요소는 없었어요. 왜냐면 이미 저번 주부터 엄청나게 많이 빠그라진 차트였습니다. 이때부터 이미 이 갭 여기서부터 이미 빠그라진 차트예요. 얘는 그냥 계속 하락을 하고 있는 차트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그에 반해 코스닥은 상당히 또 좋았거든요. 이런 식으로 코스닥은 갭을 어느 정도 살리면서 올라가다가 물론 오늘은 주저앉긴 했지만 코스닥과 코스피가 좀 이질감이 있게 다른 이유가 있었었는데 코스닥 같은 경우 바이오가 강력해서 추세가 굉장히 잘 살아났었죠. 그리고 2차 전지랑 게임도 한몫을 했는데 반해서 코스피는 그렇게 섹터를 이끌 만한 강력한 섹터가 없었어요. 그리고 또 AACR이라는 2022년 미국 암호화폐가 4월이잖아요. 코스닥의 시총 큰 구성을 차지하는 게 바이오 섹터이기 때문에 바이오가 잘 가면 코스닥 차트는 그만큼 좋아지는 이유도 있습니다. 그래서 코스피랑 코스닥 괴리감이 이렇게 벌어진 것인데, 자, 이번 4월 초에 진행되는 암호화폐가 14개 기업 정도 참여하는 걸로 봤어요. 요즘 시대가 좋아져서 이런 건 제가 굳이 어떤 기업이 참여하는지 얘기를 안 해도 네이버에 검색하면 아주 쉽게 나타나기 때문에 거기서 어떤 연구자를 발표할지 검색을 해보면 하나의 투자 포인트가 될 수 있겠죠. 지난번 유튜브에서 이미 바이오를 언급했던 것처럼 최근 일주일 바이오 흐름이 셀트리온 시리즈 포함해서 상당히 강력하게 작용했습니다. 이번 주 역시 과거 강력했던 바이오 종목 중 일부는 뉴스를 동반한 상승 시그널이 일부 지속될 거라 보고 있고 오늘 같은 경우도 LNK 바이오가 상한가에 갔죠. 그래서 뭐 남은 악재 정도는 이제 15일에 있을 FOMC 금리 이슈 그리고 16일 러시아 디폴트가 나온 상황인데 이게 제가 기존 유튜브에서 강조했던 마지막 하락 시그널 조금 더 정확하게 말하자면 괴로운 급락이나 혹은 이 기간까지 특정 박스 행보로 개인 투자자들을 상당히 괴롭힐 수 있다고 말했던 구간이 지금이에요. 딱 그 구간들이 진행되고 있는 겁니다. 그렇다면 중요한 건 하락은 예견이 돼 있는데 과연 어디까지 떨어질 것이냐 이제 이 부분이 가장 중요하잖아요. 그래서 자 코스피부터 이제 좀 파고들어 보자면 이렇게 지금 하락 추세에 되고 있는 상황에서 살려내볼 만한 이슈나 재료 그리고 섹터가 강한 게 사실 거의 없어요. 그냥 죽어 있는 차트이기 때문에 돈이 진짜 넘치지 않는 이상은 절대 돈을 집어넣으면 안 되는 게 코스피라고 일단 판단이 되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반도체 쪽은 이제 하이닉스가 거의 코스피를 주로 잡기 때문에 하이닉스를 한번 먼저 차트를 볼게요. 하이닉스 같은 차트도 지금 뭐 물론 이때에 비하면 굉장히 많이 올라오긴 했지만서도 지금 여기서 이제 돌파를 계속 못하고 있어요. 그러면서 지금 떨어지는 거는 개파락으로 떨어지고 이렇게 살려나가지를 못하고 자 그리고 다음 섹터를 한번 볼게요. 좀 강력하게 떨어지는 게 오히려 여러분들이 첫 상장 당시에 강한 모습을 보였던 솔루션인데 에너지소를 진짜 의도적으로 하락을 시키고 있다는 느낌이 들 정도로 정말 과격하게 떨어집니다. 자, 차트가 무너졌다는 거는 이제 저점을 잡았는데 여기서 반등이 되고 올라가면 되는데 여기서 갭을 띄어서 지키긴 했지만 여기서 개파락이 나면서 깼잖아요. 이때부터 투심이 무너진 거예요. 그러니까 오늘 패닉세 같은 게 나와버리면서 이런 대형 시총 금리 막 7.8%막 이렇게 떨어져 버리게 되는 거죠.
자, 그리고 또 시총 큰 게 뭐가 있냐면 차 쪽 현재 반도체랑 2차 전지 봤고요. 대형 섹터. 자, 현대차를 봐도 자, 이런 식으로 지금 계속 떨어지고 있어요. 그러니까 얘네들 자체가 지금 지수를 커버링 해줄 만한 투심이 들어올 만한 위치가 아니라는 거죠. 완전 차트가 다 깨져버렸잖아요. 동생인 기아도 별반 다를 게 없습니다. 그래서 코스피 같은 경우는 지금 살아나기 굉장히 어렵기 때문에 오히려 이전 저점이 2591포인트가 이제 완전 저점이지만 2600포인트가 밀리게 되면 여기는 다 바로 이제 칠 수밖에 없는 거거든요. 거기까지는 한번 밀릴 수 있다라고 보고 전저점을 깰 수 있다라는 시선을 가질 수밖에 없는 상황입니다. 그래서 제가 코스피는 평소에도 잘 안 하지만 지금 이렇게 다룰 때에도 여전히 좋지 않은 자리에 보시면 될 것 같아요. 자, 그리고 코스닥을 한번 볼게요. 코스닥 같은 경우는 하락폭이 큰 거는 뭐냐면은 이제 키높이를 어느 정도 이제 맞추기 위함이죠. 예. 이제 이 코스닥에 대해서 코스피를 보자면 지금 여기 와 있어야 되는 거지만 아직은 이 정도에 머물러 있는 그런 모습이죠. 이유는 아까 설명했다시피 바이오가 세기 때문에 그렇다면은 바이오가 세진 상태에서 코스닥을 깨려면은 바이오를 부셔야 돼요. 그래서 셀트리온 헬스케어 셀트리온 헬스케어가 대장이죠. 그럼 셀트리온 헬스케어 차트를 한번 볼게요. 자, 셀트리온 헬스케어 같은 경우는 완전 부셔버리려면 이 갭까지 아예 다 부셔버려야 됩니다. 그러면은 코스닥이 좀 더 무너질 수 있겠죠. 가능성이 많이 높아지는 거죠. 근데 셀케가 버텨주면 코스닥은 전저점 이탈 없이 여기가 전저점이죠. 한 835포인트 정도 여기 이탈을 안 시킬 수가 있는 거예요. 그래서 버티면 여기까지는 안 밀리는 겁니다. 코스피는 이미 뭐 거의 밀렸다라고 봐도 될 정도의 수준이고요. 그 외에도 2차 전지랑 게임 쪽이 굉장히 강하죠. 그래서 지금 러시아 디폴트까지 한 3일 정도 남은 상황에서 얘네를 당장 며칠 만에 죽일 수 있는 그런 추가적인 악재는 없는 상황이에요. 그죠? 그 같은 경우는 저번 주부터 투매 존이기 때문에 툭툭 던지면 그냥 훅휙 내려가는 그런 양상을 보이는데 반해서 코스닥 쪽은 죽일 수 있는 레벨이 좀 달라요. 그리고 또 코스피는 선물로도 흔들 수가 있는데 코스닥은 선물이 없어서 결국은 섹터 죽이거나 대장 죽여야 되는 건데 더 죽일 만한 자리가 일단은 보이지가 않습니다. 그리고 또 2차 전지 중에서 장비 부품 소재 중에 소재는 조금 더 하락이 나올 수 있어요. 시총이 작은 거 개인 투자자들이 가장 좋아하는 게 캠트로스 같은 게 있는데 캠트로스도 지금 저 차트를 보게 되면은 얘는 뭐 사겠습니까? 당장 내일이라도 갭이 나오게 되면은 전저 이탈하게 되고 뭐 8천도 보이고 짭짜리 7도 보일 수가 있어요. 소재는 조금 좀 갈굴 수 있습니다. 에코프로비엠 요 얘를 봐야죠. 이제 얘가 큰형이죠. 코스닥에서는 위태위태하죠. 물론 이쪽에 이제 허위 그 약간 이상한 공시해서 외국인들 매수하고 수익 실현하고 이제 떨어지는 중인데 그런 게 중요한 게 아니라 얘도 이제 한 여기쯤 위태하다가 갭 한번 나오게 되면은 단기적으로 하락이 커질 수밖에 없는 그런 건데 그게 아이러니한 건 장비 쪽은 또 강세를 보이고 있다는 거예요. 핀트 같은 거를 보면은 오히려 추세를 이겨내고 가고 있는 모습이죠. 그리고 또 증권가 리포트는 계속 장비 쪽에 긍정적인 전망으로 힘을 실어주고 있어요. 섹터를 아예 죽이려면 장비도 차트를 살려서 좋을 건 없습니다. 이런 요소들이 코스닥은 전저점 이탈에 대해 코스피보다 우려할 사항은 아니다 정도로 보고 볼 수 있는 거죠. 그래봐야 지금부터 2, 3일 정도인데 자 그럼 여기서 또 2차 전지까지 장비를 깨고 막 살아나는 바이오도 부시고 게임까지 부신다 이건 좀 어려울 거예요. 쉽지 않을 거라고 보여지고 매동을 보면 아시겠지만 게임이나 바이오는 지금 개인 매수가 강하다기보단 기관이 더 강해요. 그리고 게임 자체도 어떻게 보면 메타버스인데 메타버스에서 컨텐츠는 지금 또 강력하죠. 이걸 어떻게 다 부십니까? 설사 다 부신다고 해도 윤석열 그 대통령 되고 나서 원전, 건설 그리고 코로나 완화되는 분위기로 위드 코로나까지 요입당하는 섹터가 많기 때문에 지금 살아난 섹터를 온전히 부셔야만 코스닥의 이전 저점 이탈이 되는데 그거는 쉽지 않을 걸로 보여진다는 겁니다. 그렇다면 여기까지 힌트는 다 나온 것 같아요. 앞으로 길어야 2, 3일. 데이 트레이딩 자신 없으면 이상한 거 매수하지 말고 관망하거나 위에 언급한 주도 테마를 모아두는 것이 가장 좋은 매매 방법이 될 수가 있는 겁니다. 자, 그럼 제가 한번 나열해 드릴게요. 앞으로 3일, 4일 동안 데이 트레이딩 자신이 없거나 빠른 대응이 어려운 직장인이 가장 관심 가져야 하고 이 안에서 놀아야 되는 범주 4가지 섹터는 첫 번째는 당연히 건설 리모델링 섹터입니다. 그리고 두 번째는 원전, 세 번째는 위드 코로나. 코로나 좀 다양하죠. 여행, 항공, 뭐 컨텐츠 뭐 이런 게 있는데 요즘 제일 강력한 건 컨텐츠죠. 알다시피 오늘도 뭐 SM 시리즈 시외에서 강력한 모습 보이고 있고 그리고 마지막이 게임입니다. 이제 각 섹터별로 제가 3개씩
종목을 집어드리고 싶은데 그럼 또 제가 영상에 관리할 종목이 12개가 생겨버리기 때문에 앞으로 며칠간 어떤 섹터가 가장 강력한지 판단은 여러분들이 시간 지나고 나서 시장 겪어보고 제가 잘 짚었는지 확인해 보시면 될 것 같고요. 다음 영상은 다시 하던 대로 관심 종목 3선씩 뽑아서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2, 3일간 앞으로 조금 피로함이 묻은 시장이 연출될 수 있는데 잘 이겨내 보시고 좋은 수익 내기 바라면서 오늘 영상 여기까지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배너 하단에 제가 운영하는 무료 주식방 링크가 있기 때문에 오셔서 소통하시면 좋은데 특히 VIP방 가입하라는 광고 싫어하시는 분들 그리고 다른 방 오라고 폭탄 URL 터지는 거 싫어하시는 분들 그리고 또 마지막으로 뻔한 시황 긁어오는 방 싫어하시는 분들이 오시면 더 좋을 것 같습니다. 마음 맞는 분들끼리 주식 관련 대화하시는 것도 좋은데요. 몇 가지 주의사항 안내해드리자면 들어와서 한 2분 내로 인사 없으면 일단은 강퇴가 됩니다. 광고로 간주해서 좀 더 클린한 방을 만들기 위함이에요. 그리고 질문에 대한 답변은 언제나 환영하지만 네이버에 10초만 있으면 찾는 질문은 제외해 주시면 아주 좋습니다. 자, 마지막으로 삼성전자 10만원 가나요? 이런 질문은 받지 않습니다. 10만원 넘길 거고요. 언제 갈지는 저도 모르고 워렌 버핏도 모릅니다. 이 정도만 준수해준다면 굉장히 양질의 주식 소통방을 만들어갈 수 있을 것 같기에 이 정도의 협조는 부탁드리고 싶습니다. 무료라는 명목의 접근성이 굉장히 좋아요. 반대로 얻어가는 데에는 한계는 있지만 그 한계는 구성원들이 어떤 질문을 하고 어떤 방향을 잡는가에 따라 달라질 겁니다. 자, 그럼 오늘의 YB 5분 주식 여기서 마치겠습니다. 오늘도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